네, 현재 시각 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약간은 더디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크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삼성전자 4.67%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죠. 4%가량의 하락을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엇박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금이 이동해서인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텔레그램방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고요. 팩트체크하는 시간 이상엽 이사,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계좌는 그와 다르게 좀 빨개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텔레그램방,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경제방송에서 이 HLB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HLB 리보세라닙 병용요법과 관련된 이 간암 신약이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보완할 사항이 좀 생기면서 재심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실사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이 없게 되자 허가 가시권에 재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죠.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최대 관문인 CMC 평가가 남아 있다고 하네요. 심사 절차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측에서는 내년 3월 20일 이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HLB 그룹주들 오전장부터 뜨거웠습니다. HLB 제약은 장중에 상한가를 갔고요. HLB는 20%가 훌쩍 넘는 급등을, 이와 함께 HLB 생명과 그리고 HLB 글로벌 모두 다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짤도 돌더라고요. 오전 시황에 이 HLB의 CEO죠. 그래서 바이오센티 살려줘 고니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 HLB 그룹은 강한 반면에 다른 제약바이오는 약했기 때문이죠. 현재 오후까지 그 흐름 이어지고 있을까요? HLB 그룹주 보겠습니다. 현재 HLB 제약은 상한가 유지되어 있고요. HLB는 오전보다는 탄력도가 조금은 줄어들었네요. 24.72%의 강세. HLB 글로벌과 HLB 생명과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매수하신 다음에 지금은 약간 현상 유지 구간처럼 보여지는데 다른 제약바이오주 분위기는 그럼 어떤지도 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알테오젠이라던가 리가켄 바이오는 파란불이 들어오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금이 HLB 그룹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먼저 이 간암 신약과 관련해서 HLB 현재 어느 단계까지 온 건지, 앞으로 남은 건 무엇인지, 이 현장 실사 통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이사님. 네. 이제 오전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임상 시험 현장 실시가 이제 통과된 부분이죠. 그래서 흐름만 놓고 보셔도 이제 5월 달에 급락된 부분, 이 이슈였는데 이게 이제 보완할 사항이 없다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제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1차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제조 설비 CMC라고 하는데 그쪽이 이제 통과되는지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개발사의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이제 개발 제조 및 품질 관리 책임을 이제 개발사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제조 설비만 이제 통과를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참여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좀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저점 부분 약간 쌍바닥 부근에서 좀 올라오곤 있지만 중장기 이평선들이 하락하고 있고 또 주요 가격이 또 8만 원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60일선이 8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 고점도 한 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좀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8만 원에 안착하는 흐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매매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는 호재가 맞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8만 원 선을 장중에는 좀 뚫어내는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77,300원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 매수와 달리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하고 있는데, 이지은 대표님도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시름 덜었으니까 3월에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네. 여기서 1차 수익 실현하고 세론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더 보시는 게 좀 더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HAB라는 이 그룹 자체를 제가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깊은 신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국면에서 이렇게 개별주의 개별 성격의 이슈가 나왔고 그게 시장에서는 좀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아까 이상형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가격대를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지 더욱더 좀 강한 시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실 만한 이유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물론 HAB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뒤집을 만한 그런 이슈들도 많긴 했지만 여전히 이번이 신약 허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고요. 상업화 준비와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을 대한 계획을 좀 섬세하고 세심하게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만큼 더 이상의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기에는 이 그룹주 차원에서도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미국의 백신 음모론자가 또 네. 그쪽 관련돼서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서 오히려 HAB 관련돼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HAB 그룹주를 빼놓고 본다면 스코어가 좋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HAB가 지금 워낙 강하다 보니 그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동한 거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서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간 좀 반백신론자가 됐다면서요. 네. 그것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도 같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던데 어떤 게 좀 더 타당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부정적인 관점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났을 때 피해와 수혜 쪽에서보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지금 피해 쪽으로 좀 더 좀 긴장감을 가져가는 시장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위원회를 이끌 그 인물인 비벡 라마스 웨이 같은 경우에는 신약 승인을 위한 장애물이라든지 그런 규제적인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 부정적인 부분들은 있긴 한 거는 아니지만 어제 미증시에서 금요일 날이죠. 미증시에서 모더나, 화이자 이런 종목들이 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우리나라 바이오주들도 좀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전에 또 리가켄바이오와 관련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빠르게 나왔는데요. 한번 공시부터 훑어볼게요. 어웨이크 플러스라는 이 텔레그램 방에 리가켄바이오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1시 56분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LCB97 관련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과 관련한 공시였습니다. 이 온호약품공업에 기술 수출한 LCB97의 단기 마일스톤 기술료가 수령되는데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전년도 매출액인 341억 원가량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의무 공시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 애널리스트도 관련 코멘트를 올렸는데요. 온호약품 공업 실적 발표에서 This fiscal year 내 지급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떴습니다. 공시사항인 것으로 봐서 첫 번째 마일스톤은 최소 34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확하게 공시에서 금액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한 34억 원 이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가에 반응이 있었을까요? 리가켄바이오 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마이너스 5.58% 하락이긴 하지만 딱 저 구간에 하락폭이 살짝 줄어든 저 구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붙었고요. 지금은 낙폭을 좀 줄일까 아니면 여기서 매수 기회일까 이 공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많은 분들이 계산기를 두들기시는 것 같은데 이상엽 이사님, 네. 이 공시 우리가 좀 훑어봐야 되는 공시입니까?
살짝만 훑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지금 이제 공시 내용 네. 보면은 이게 이제 LCB97이 이제 ADC 그 신약 후보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을 타깃으로 하냐면은 또 L1 CA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타깃으로 하는 후보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L1 CAM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을 타깃으로 하냐면은 뭐 폐암, 췌장암, 난소암, 대장암 등 이제 여러 이제 다양한 단백질, 이제 다양한 고형암에서 이제 발현되는 이제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 금액이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금액을 말씀드리냐면 금액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리가캠 바이오가 뭐 3분기 누적으로 뭐 이자 수익만 이렇게 현금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자 수익만 하더라도 누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뭐 받았다는 의미를 보기보다는 일단 금액이 좀 크진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금액이 커질 때나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좀 살짝만 뭐 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이지은 대표님도 그럼 살짝만 보실 겁니까? 네, 이미 나왔던 부분도 또 있긴 하기 때문에 뭐 네. 이거 자체가 실망스러웠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알았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마일스톤 수령을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확인 정도고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다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리가캠 바이오라는 그 기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금도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이 나온 오늘의 이슈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걸 보고 이제 관점을 보셨을 때는 그렇게 두루두루 보고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HLB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오늘도 뭐 뉴스와 관련해서 바이오주를 주목하신 분들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 속도 조절이 이루어진 만큼 현구 간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오늘 HLB의 급등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상위 순서가. 에코프로가 한 단계 밀려나고 지금 3위로 HLB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리가캠 바이오마저도 뛰어넘겼습니다. 그 순위의 1위 알비보다는 시총 상위의 바이오주대 포진 그 폭이 많아졌다? 여기에 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제약 바이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시가총액 지금 오늘 뭐 시가총액 1위였던 알테오젠이 좀 하락폭이 크다 보니 네. 이제 2위인 에코프로 비행과 시가총액 차이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10조 이상 벌어지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쏠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시가총액 상위에서 2차 전지보다는 좀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보면 지금 제가 이제 2차 전지랑 바이오를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전히 2차 전지 뭐 내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있고 그 부분은 긍정적이고 IRA 뭐 폐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모두 폐지는 사실상 어렵죠. 유권자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의 목표를 받은 것도 생각을 해 보면은 근데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을 텐데 참 기가 막히게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바이오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군들 한 3개만 꼽자면은 알테오젠 또 리가캠 바이오 또 이제 또 뭐가 있죠? 이제 보로노이. 네. 네. 보로노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알볼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이 3개 종목의 고점이 똑같은 날에 찍었어요. 정확히 일주일 전 빼빼로데이에 찍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알테오젠이 최근에 목표가 73만 원인가요? 그 상향 레포트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올해 알테오젠 매매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목표가가 굉장히 주가와 괴리를 큰 상황이었는데 이 목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목표가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전에 고점을 찍었거나 고점에 멀지 않았겠구나. 정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을 때 단기 고점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알테오젠 대표적인 종목인데 목표가가 나옴으로 해서 그 전으로 고점을 찍었다는 거, 또 이제 금리 인하 좀 속도 조절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결론, 네, 비중이 크면은 단기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겠다. 그 부분은 좀 염두하면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비중이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많으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이지은 대표님은 어떤 전략 세우실 겁니까?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음. 비중이 너무 좀 과도하게 많으신 분들은 네. 비중을 일부 좀 챙겨두시는 전략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굉장히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수선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하루와 다르게 계속 좀 바뀌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좀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권에 도달한 종목이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 추후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익 실현에 대한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 저도 여전히 좀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런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또 기회는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너무 비중 크신 분들은 비중 조절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바이오에 대한 톤이 살짝 다운된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 조절이 필요할 때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한 분은 리가켄바이오의 경우는 임상 3상에서 그 정도의 의미가 나와야만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이 마일스톤이라던가 수령 금액과 관련해서의 내용보다는 3상의 결과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가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에 좀 삼성전자 반등이 심상치 않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을 막 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올린 지수가 거의 35포인트 정도 됩니다. 공매도가 없으니까 쇼커버링 때문은 아닐 것 같고, 무서운 곳도 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것도 아니라면 이 삼성전자 사업이나 경영 구조에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딱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그날 삼성전자도 뭐 8% 가깝게 급등을 하고 나서 장이 마치고 공시가 나왔어요. 자기 주식 취득 계획에 대한 공시입니다. 총 10조 원 규모, 향후 1년 내 분할 매입하겠다. 이유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3개월 내에서는 3조를 소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3개월 단위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투자자들의 반응은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마냥 예쁘게 보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홍라이, 이부진, 이서영, 일가 오너가의 담보 부족의 비상등이 켜졌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 삼성전자가 이제 와서 10조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이런 오너가 일가의 불편 때문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임원들이 계속 자사주를 대거 매입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주가 분위기는 어떨까요? 보시죠. 오전장이 역시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7,000원까지 올랐죠. 단 며칠 전에 앞자리가 4였던 걸 비교한다면은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5%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진 대표님, 물론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 좋긴 한데 이 투자자들의 반응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힘드니까 이제 와서 이 자사주 소각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려날 때까지 안 하고 뭐 했니? 라는 불평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주가치 제고도 있지만 사실 H뱅과 관련해서 뭔가 뚜렷한 걸 내놨어야지 이게 네. 아니야 라고 말하신 분도 많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기는 하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빠르게 이런 소식들이 나와 줬다라고 한다면 4만 원까지 떨어지기 전에 좀 주가를 부양해 줬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와서라도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또 부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또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뭐 기업의 측면에서 뭐 담보 비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방향을 좀 돌린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HBM 관련된 기술력적인 부분들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이 또 판가름하는 게
필요할 거고 거기서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상방으로 자리 잡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 쪽에서 이제 임기 끝나기 전에 TSMC 쪽으로 보조금 혜택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전자도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 시기에 그런 이슈도 같이 좀 따라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이슈들이 같이 좀 동반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HBM이 아직 아쉽기는 하지만 좀 끌고 가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텔레그램에도요,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관련해서 주주환원 정책은 임시 방편, 실적 개선이 주가 반등의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과거 사례를 참고해보면 자사주 매입 효과보다는 실적 개선이 투자 심리 회복의 관건이었다. 다시 말해 HBM 시장 내 기술력 제고와 메인스트림 전환 속도 그리고 비메모리 실적 개선 여부, 모바일 수요 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앞서서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요. 과거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도 이런 자사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도 3개월씩 취득 계획을 분할 공시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엘리엇 등 과거 외부 요인이 있었기에 자사주 매입을 촉발했었고요. 이번 자사주 매입 총액은 과거 사례 대비 효과가 좀 가장 적은 규모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선주 매입을 초과 할당했다면 이번에는 시총 비중만큼만 할당을 했고요. 과거 13에서 15%의 분기 ROE 시현, 현재는 7.9%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규모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 큰 규모는 아닌 것 같네요. 시가총액과 대비해 봤을 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서 신한투자증권의 의견과 좀 부합합니다. 정책이 너무 뒤늦게 나왔다라는 일부 시장의 평가와 함께 주가 반응은 당장 폭발적이라기보다는 서서히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임 비사님. 네. 그냥 딱 물어볼게요. 그래도 49,000원까지 내려갔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 거래일 오늘 급등하면서 지금 56,7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네. 만약에 49,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합니까? 서서히 분할 매도. 서서히 분할 매도요? 네, 오늘도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기술적으로는 6만 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8월 달에 급락 이후에 주가 반등도 살짝 나오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돌파를 못했던 곳이 하락하는 61선이었거든요. 지금 61선 하락 각도가 어느 정도로 하락하고 있냐면은 계산해 본 분도 계시겠지만 일주일에 약 한 1,900원씩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펀더멘털 개선도 필요하죠. 시장의 신뢰도도 좀 회복해야 되죠. 밸류에이션 갖고만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경쟁력도 뺏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PBR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과거랑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1,900원씩 하락하고 있는 61선 이평선을 과연 이 자사주 매입만으로 추세선에 있어서 중요한 61선을 과연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좀 한 6만 원은 돌파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좀 단기적으로 맥스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차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등이 시작됐다, 계속 모아갈까라는 의견보다는 일단은 만약에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효과는 일시적으로 불과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서서히 현 구간부터 6만 원대까지는 분할 매도로 관점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경우에도요, 분할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만큼 주주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룹주 차원에서도 다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생명도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어요. 또 오늘 일명 카더라 통신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삼성 SDS랑 합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룹주 차원에서도 무언가 좀 추가적인 액션이 나와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측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화재랑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오르는 이유가 일단 자사주 매입 10조 원 가운데 3조 원을 3개월 내 소각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좀 수혜를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분 8.51%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화재는 1.49%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사주를 소극하면 지분율이 상승하게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나중에 이제 만약에 지분 매각을 통해서 배당 확대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행의 금산 분리 규정에 따르면 지분율 10% 넘어갈 경우에는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거는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사주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고 보는 시장의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두고 볼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상균 비사님이 분할 매도 관점으로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현 뉴스는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삼성그룹주 역시도 분할 매도예요? 아니면 좀 그들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삼성생명이랑 화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화재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생명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고가권의 자리를 위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이슈로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 뭐 밸류업이라던가 이런 주주환원 쪽으로 애초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내가 비중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좀 챙기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고 그러니까 모든 비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확장을 해 나가보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에게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많이 힘들어? 너네 주가 많이 내려왔어? 그러면은 주주가치 재고책이라도 내놔. 우리가 보여줄게.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셀트리온이라든가 HMM의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밸류업이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사주질 않아서. 네네. 앞으로 다시 이와 관련한 뉴스가 좀 쏟아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덕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요. 이제 정부가 이제 오늘 뭐 밸류업 뭐 펀드 2천억 조성했다는 거 그리고 뭐 기관 역할도 중요할 거고 뭐 주주 환원 관련돼서 뭐 추가 조치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뭐 푸시는 좀 가할 수 있고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는 하겠지만 큰 흐름에서 보자면은 물론 기업에서는 현금 많은 기업들은 생각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실물 경기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도 주춤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도 뉴스가 났지만 그 홍콩인가요?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우리 공매도 내년 3월부터 이렇게 좀 피력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자사주 그러니까 자사 살 수는 있어도 많이 샀다가 세계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실물 경기도 어렵고 공매도도 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삼성전자 분위기 몇몇 기업만 보고 나서 야, 우리도 자사주 매수해야지 할 수는 있어도 금액이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불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밸류업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 방안은 우리 기업 측면에서 해야만 하는 길인데요. 계속 꾸준하게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인 반등에만 미봉책에만 불과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 차원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텔레그램 파헤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